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민이 사건을 이렇게 계속 이곳저곳 구글링 해보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봐도 이 사건에서 경찰이 저지른 대한민국의 현재 경찰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태들이 곳곳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또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또 다른 부작용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직도 정민이의 죽음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정민이의 한강 물속에서의 이러한 사건은요, 의심을 갖는 사람이 정상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경찰이 너무 부실을 많이 저질렀다, 충분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한 질타를 하는 사람들은요, 정의가 살아있고 우리 사회에 곳곳에 병들어 있고 취약한 부분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고 그들이 자신들이 한 실수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성 한 번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 손정민 군의 아버님의 목소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왜 물속에 들어갔느냐, 왜 물속에 정민이가 들어가 있었느냐, 이거 딱 하나입니다.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물속에 들어간 이유만 밝혀달라. 그래도 경찰은요, 5개월, 6개월이 되도록 정민 아버님한테 여태까지 한마디 브리핑 한번 안 합니다. 그러고 정민 아버님이 무슨 궁금증을 얘기하면은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민 아버님의 목소리, 내 아들이 왜 한강에 들어갔는지만 밝혀달라. 이분은요, 처음부터, 이분 유가족들 모든 분들은 처음부터 경찰을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맡기겠다, 경찰을 믿습니다, 잘 수사해 줄 거라고 이분들은 100%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순진하고 어느 가족보다도 더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가졌던 그런 아주 작고 그리고 하나 오염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서 순수한 그런 유족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요, 경찰이 알아서 잘 해줄 거라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조사에 유념을 하자, 이런 옆 사람들의 조언조차도 서운하게 할 정도로 경찰을 믿습니다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년씨 같은 분은 또 그런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 좋은 직장의 그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에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만 봤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엉터리 짓거리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유족들입니다. 그런 유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벼락 같은 아주 하늘에서 정말 이제 생전 처음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들의 실종 사건을 접합니다. 이분들은요, 경찰을 엄청 신봉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줄 거라 믿었.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그 아침의 상황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 동석자하고의 그런 관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경찰들에 대해서 조금씩 회의감을 갖기 시작해서 이분들이 동석자를 만나고 동석자와의 그 대화를 녹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그런 자그마한 의구심을 이분들이 정민근의 그 사체가 발견이 되고 나서 한강에서 떠오르기 전까지도, 그리고 국과수에서 정민군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그날까지도 이분들은 경찰을 신뢰했습니다. 그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 계속 보셨죠? 여러분께서는 이 사진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지금도 저 사진이 좌상이라고 얘기하는, 자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수없이 수백 번을 얘기했습니다. 좌열창이라고. 아직도 자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반성하세요. 정민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과 정민이의 그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자상과 열창과 자열창도 구분 못하면서 정민이를 생각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자상은요, 칼입니다. 칼. 사전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열창은, 좌열창은요, 찢어진 거거나 문대거나 아니면은 움푹 그냥 파이면서.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경찰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수사과 형사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저 둔기에 찍힌 저 두 개의 상처를 보는 순간 당신들은 저 상처를 자상이라고 했습니까? 좌열창이라고 봤습니까? 만일에 저 상처가 자상이라고 했던 분들은요,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전혀 최소한의 기본 교육조차도 받지 못했다는, 아니면 그 기본 교육에서도 F 학점을 맞을 정도로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수사과 형사 7개 팀에서 좋습니다. CCTV 보는 분, 현장 검증 나가는 분, 제가 지적할게요. 어떤 뭐로 봐서 저게 자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그림을 보고 자상이라고 얘기하는 수사 형사들은요, 처음에 경찰관 시험 보고
그러고 입문을 해갖고 그런 살인사건이나 이런 폭력사건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은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 그러면은 5일간 물에 불었기 때문에 자상인지 좌열창인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저 밑에 사진 보세요. 칼에 찔린 자상 상처가 저 목이 있는데 그 머리 밑부분에 목하고 경계선 부분에 있는 저 사진은요 움푹 패인 사진입니다. 아주 그냥 돌 모서리에 그냥 콱 가서 그냥 찍혀버려 갖고 네? 아니 칼 맞은 상처는요 한번 쭉 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쭉 거지는 상처가 물에 가서 5일간 불어갖고 저렇게 옆으로 이렇게 넓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푹 파이게 보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수사 형사 맞아요? 모든 기사에 다 그렇게 났습니다. 자상. 어떻게 이게 수사 형사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저게 자상이에요? 모든 신문 기사에 모든 것에 다 자상이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머리 위쪽에 뒤에 위쪽 사진은요 저렇게 네, 좋습니다. 자상이 나가지고 5일간 부풀었으니까 물고기가 뜯어 먹을 수도 있다. 저 상처를 보고서는 자상이라고 얘기했던 그 수사과 형사들 자격이 있나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니면은 자상과 좌열창도 몰랐습니까? 쉬운 얘기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럼 뭐예요? 문맹자지. 그러고 보세요. 국가수도 자상이라 그랬어요. 1차 육아안소견으로. 저는 국가수분들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 머리 밑에 목 근처 상처를 보고 어떻게 자상이라고 합니까? 육안으로도.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상처를 보고선 왜 육안검사도 자상이라고 하셨나요? 얼마나 찢어진 그 넓이를 보세요. 길이를 보지 말고. 그러고 정민이 몸에 이 2가지 이외에 볼의 상처는 네, 3가지 상처. 그 이외에 정민이 몸에서 다른 상처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까? 그거 유족들한테 말해줬어요? 유족들이 갖고 있는 정민이의 자료는 무엇입니까? 정민이 아버님께서 얼굴이 비교적 깨끗했다. 피가 흐르고 있다. 가만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와전이 돼서 기생충인 같은 인간들이 그 정민이 아버님의 그 당황한 순간 내 자식이 죽어서 물속에서 시체가 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그냥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얼굴에 뭐 물고기가 훼손을 시켰다든지 막 퉁퉁 부고 막 그렇죠? 물속에서 막 휩쓸려 갖고 막 이쪽이 깨지고 그런 걸 그렇게 순진하던 양반이 인터뷰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부어오른 상태에서 얼굴이 그냥 크게 뭐 상처가 없으니까 비교적 깨끗했다 이렇게 말씀한 그걸 가지고 드디어 기생충 같은 인간들은 이제 5일간 유기설
뭐 사체 조작설. 경찰은요 그런 가짜 뉴스가 막 횡행을 하고 인터넷을 달궈도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정민군은요 5일간 물속에 있었다가 발견된 익사체가 맞습니다. 한마디 안 했어요. 경찰이 뭐 방어한 줄 아세요? 뭐 동석자에 뭐 누가 뭐 누구더라, 뭐 누가 뭐 백이 있더라, 누가 누구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은 엄청나게 충실하게도 방어를 했죠. 그러면서 또 재갈을 물렸죠. 허위 사실에 대한 유념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정민이 아버님이 시체가 좀 깨끗했다, 피가 줄줄 흐른다, 거기에 대해서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정민이의 그 사체에 대한 그 가짜 뉴스로 결국은 나눴죠.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서를 신동하는 사람들과 그것이 아닐 것이다는. 그래서 일단 2분이 됐습니다. 2분. 전력을 일단 반으로 쪼개놨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체를 많이 보고 어떤 사람보다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그림 보고선 자상이라는 얘기하고, 또 정민이 사체를 본 사람들조차 5일간 물속에 있었다는 사체를 구별 못했다고요? 저거 정민이 사체 보고 구별 못했던 그 수사과 형사라면요 국민들 위해서 사표 내고 그냥 가세요. 뭐 경험이 없어서 몰랐다, 이해합니다. 그건. 그런데 왜 경찰은요 그런 온갖 가짜 뉴스와 뭐 심지어는 경찰과 동석자와 정민 아버님이 셋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수천 건의 조회수와 수백 건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그러니까 정민이에 대한 사건이 분파가 됩니다. 2분의 1로. 경찰은요 익사체 5일 된 사체가 맞다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해야 될 임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석자의 누가 누구더라, 동석자 편에 누가 있더라, 그런 거는 바로 칼같이 다시 얘기합니다. 저게 자상인지 좌열창인지 물에 5일간 있어서 몰랐다고요? 공부 더 하세요. 그리고요 교육 좀 하세요. 교육 좀. 물에 불어서 몰랐다고 변명하실 거면요 그런 자세로 국민의 대서비스 자세로 임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래? 붕어빵 장수가 붕어빵 보고 잉어라고 얘기합니까? 참 기가 막히네. 그러고요 정민이 상처가 뭐 구조물에 뭐 물에서 열받네 정말.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얘기했죠. 자상과 자열창도 구별 못하는 경찰. 창피한 줄 아세요 정말. 아니면 무슨 의도로 자꾸 자상이라고 흘렸는지. 두 번째, 동석자가 뭐 어떻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칼같이 변명하고, 저 정민이의 사체에 대한 온갖 루머로 인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조차도 회의감을 갖게 해서 관심에 나섰던 사람들을 2분의 1 시킵니다. 자, 조작설, 사체 마네킹설, 뭐 이런 사람들이 먹잇감이 좋죠. 선동적인 글 쓰게. 그래서 거기 들어왔던 사람들끼리 이제 그래서 2분의 1로 일단 분파를 시켜놨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왜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볼상처하고 좌혈장 뒤에 두개골 상처 말고 정민이 발, 정민이 손, 정민이 몸 하나도 스크래치 난 게 없다고요? 왜 그런 거는 정민 그 유족분들한테 얘기 안 해주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그러고 경찰분들이 정말 당신들이 얼굴 들고 나설 수 있어요? 신발은요? 신발은요? 왜 신발을 안 찾아요? 신발을 찾아서 네, 통속자를 위해서라도 신발을 찾아서 통속자의 결백을 증명해 주셔야 되죠. 통속자도 억울하잖아요. 이 사건에 개입이 안 됐으면은. 그래서 경찰은요, 가장 중요한 그 증거, 자, 말씀드릴게요. 국가수는요, 뭐 하는 데죠? 말 그대로, 정민이 사체 보고 검안만 하는 데가 왜? 폐에 유독물질이 들어갔느냐. 그거예요. 국가수는요, 폐에 물이 많이 찼다. 그래서 그런 그 기저 과정이나 기도의 확장, 그리고 점액물질, 그렇죠? 그런 거. 당연히 그 한강에서 빠졌으니까 뭐 다시 뭐 폐 속에 있는 그 물질과 한강의 물질을 비교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가장 편한 그 익사체 중에 한 익사체를 다뤘을 뿐이에요. 폐에 물이 많이 찼으니까 아, 익사구나. 국가수 할 일은 그거예요. 익사냐 아니면은 약물 중독이냐. 국가에서는 그것만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국가수가 뭐 무슨 그런 다음에 그 정민이가 익사하게 되는 그 과정의 그 현장에 대한 모든 조사와 보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과학 수사는요, 경찰들이 하셔야죠. 하셨나요? 뭐 하셨나요? 그리고 그 현장에 제일 먼저 그 사고가 있은 시점부터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경찰입니까? 정민이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동석자 부자입니까? 사건 현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경찰분들이 더 잘 아시죠? 네. 저쪽에다가 길거리 자전거 길에 있는 무슨 고양이 피 자국인지 뭐 피자 무슨 자국인지 그런 데는 폴리스 라인 딱딱 잘 치시고, 그러고 하다못해 승강장 있는데 그 배수구 큰 배수구에도 폴리스 라인 팍팍 치시면서 경찰이 뭐 하신 거예요? 그 사건 현장 훼손된 거 아시나요? 그 사건 현장에 거기 훼손된 거 아세요? 추정하건대 그 사건 현장에는요, 동석자를 깨우러 왔던 그 목격자 한 분하고 거기 수영하러 어우 시원하다 첨벙첨벙 일부 소리를 내고 낚시꾼들한테 자기의 존재를 알릴 정도의 한 팀 목격, 동석자를 깨운 한 사람의 목격자, 그 현장에 부근에서 수영하러 들어간 수영맨, 그리고 동석자, 그리고 그의 부친, 이렇게 세 팀이 사건 현장에 왔다 갔다 한 그런 정황 증거가 있잖아요. 일단 훼손됐다는 개념으로 수사를 하셨나요? 정민이가 단순 뭐 그냥 거기서 술 마시다가
어디 잠실 쪽으로 그냥 걸어서 갔나요? 그런 식으로 보셨나요? 엉뚱하게 CCTV 저 주차장 쪽이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현장 보존이에요. 그럼 그 현장 보존하기 전까지 다녀갔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하셨나요? 제일 기본 아니에요? 기본에서 한 가지라도 경찰에서 제대로 잘했다는 거 있으면은 유족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유족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의 궁금증이고.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좌열창인지 자상인지도 몰랐으면은 공부 더 하세요. 네? 공부 더 하시라고요. 무려 5일간 불려 있기 때문에 몰랐다고요? 저 밑에 그림 보면요. 어디 땅속이라도 숨고 싶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고 현장에 제일 사건 이후에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유념해서 보셨나요? 무엇하러 거기 왔나? 그리고 정민이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뒤에 두개골에 있는 저 피하출을 해서 피를 역학주사는 해보셨어요? 정민이가 3, 3일 그 시각에 그 Y자나무 앞에서 그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졌을 때 그 역학적으로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가서 굴러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장비와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분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다른 설명을 한번 또 해볼까요? 경찰분들 이 살인 사건에서 가장 밝히기 어려운 것이 익사체라는 것은 가장 힘든 사건입니다. 드라우닝에서 익사체에서 살인 사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뭔 줄 아시죠?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검시관들은요, 사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검시관들이 어떻게 왜 여기에 들어가고 떨어졌는지는 검시관들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요, 익사냐, 아니면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느냐, 익사 전이냐 후냐, 어떤 구조물에 어떤 흉기나 그거를 검사할 뿐이지 그 모든 그 익사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변의 여건과 그리고 그 익사자와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 또는 그 익사자가 그 머물렀던 장소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건 기본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수 검시관들은요, 희생자가 어떻게 물속에서 희생을 당했느냐 그것만 검사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요, 경찰하고 검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의도적이었었는지 실족사였는지 그런 걸 검사하려면요, 주변에 증거품을 찾아야죠. 신발, 그렇죠? 아니면 뭐 정민이가 할머님이 돌아가셔갖고 심적으로 좀 우울했다고, 어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살인 사건이나 익사 사건에 대한 그런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미국 같은데 자료를 구글링해서 찾아보면요, 미국은 워낙 주가 많고 땅이 넓으니까 뭐 잠수부를 고용해서 1년 365일 월급을 주면서 관리할 수도 없고 경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 사설구조 업체나 아니면 FBI 이런 데 의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그 순환구조대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휴대 소나도 있잖아요. 네? 개인 휴대 소나까지 물속에서요, 어군 탐지기 같이 충분히. 미국서도 욕조에 자기 부인이 빠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부인을 욕조에서 빼서 거실에 눕혀놓고 그러고 욕조물을 뺍니다. 그런데 그 부인한테서는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타살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3년 뒤에 밝혀냅니다. 그 사건 하나를 결국은 3년 뒤에 남편은요, 살인범으로 기소해버립니다. 그래, 와이프가 죽은 지 3년 뒤에 남편을 기소해버려요, 살인자로. 그래서 그 남편이 45년형의 형을 받습니다. 딱 하나, 팔꿈치 옆에 난 찰과상 10상 하나로. 근데 우리는 정민이 보면은 정확하게 바위에 가서 뒤로 가서 꽂힌 자국까지 있는데 자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하겠습니다.